공급량의 변화와 이제 공급의 변화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그다음에 수요의 변화와 일맥상통합니다. 단지 수요가 공급으로만 변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공급량이 변화한다.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공급량이 변화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되는 변수, 그 원인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X값이라고 그래요. 시험에 X값이라고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입에 붙어갖고 그 X값이, 즉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원인이 되는 게 해당자의 가격이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현재 가격이죠. 그러면 해당자의 가격에 의해서 해당자의 공급량이 변했구나. 그럼 이거는 공급량이 변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인데 빼고 하니까 상자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이외 요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 이외 요인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선의 이동이다. 선의 이동. 선이 뭐죠? 공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의 이동은 상자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우측 이동과 좌측 이동 나오는 거죠. 우측 증가, 좌측 감소.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요, 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이걸 잘 파악을 하면 이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이제 수요가 공급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좀 보는데,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왼쪽이 공급량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자와 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공급량은 아파트의 가격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이 변하면 이 점이 아까 이 점이 뭐라고 그래요? 점이. 이게 공급량이죠. 여기서는 수요량이 아니라.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이 점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점이 뭐죠? 공급량. 공급량이 변하다. 그럼 공급량이 변하다. 동일한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런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원인이 뭐냐, 그걸 물으니까요. 그 야기하는 원인은 오로지 뭐다? 해당자와의 가격이고 그 가격은 현재 가격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가 아파트면 여기도 아파트. 여기가 빌라면 여기도 빌라. 사과하면 여기도 사과.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와서 여기가 기준이라 하면 우측 이동하면 공급량 증가, 좌측 이동 공급량 감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 아파트 공급량에 이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그 주택건설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축 원재재 가격, 땅값, 인건비, 이게 다 원가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변하면 초과이윤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급량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근데 이건 가격 이외 요인이잖아요. 가격 이외 요인이기 때문에 선이 이동하는 겁니다. 우측 이동, 공급량 증가가 아니라 선이 이동했으니까 공급 증가. 선이 뭐라 그랬죠? 선은 공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선은 수요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점은 뭐죠? 아까 수요량이라 했죠? 여기서는 공급량이 되는 겁니다. 점의 이동, 공급량의 변화, 선의 이동, 공급의 변화. 선은 공급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측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증가, 좌측 이동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시험에 이제 별표시 하셔야 돼요. 시험에 공급의 결정 요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거죠. 제가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출제자들 그 문제 내는 거, 말장난 치는 거. 뭐 쉽게 말하면 말장난이지만, 그건 아니지만 하여간 어찌됐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건축 원재재 가격.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교재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여기는 색깔을 달리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 교재에 보면 색깔을 달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껍게 글씨하고. 제가 인쇄비 더 드리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
노동자 임금, 그 다음에 사업부지 가격. 이 세 가지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땅값. 그 다음에 세멘트 들어가잖아요. 세멘, 철근 이거 나가죠. 맨날 보면 뭐가 나옵니까? 순살 아파트 있었잖아요. 철근 없어갖고 막 붕괴되고 뭐. 다 못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재재 가격 이거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양심불량이지. 그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돼야 돼 진짜. 양심불량이지 진짜. 이 철근 가격 이런 거, 시멘트 가격.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건설 노동자 임금. 이게 원가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 원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걸 생산 요소, 유식하게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그래요. 건축 원재재 가격, 건설 노동자 임금, 그 다음에 사업 부지, 땅값. 이게 이제 그 생산 요소 가격인데, 이게 이제 원가잖아요. 그럼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자 입장에서 원가가 오르죠. 그러면 생산비가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일정할 때 원가가 오르면 남는 게 없어요. 초과이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이 공급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원가가 자꾸만 오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문 닫는 거지, 이게. 네, 그래서 요즘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수입 물가가. 거기다가 환율이 막 또 시험에 안 나온 얘기지만 하여간 환율이 올라가지고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 접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게 다 원가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가가 오른다. 상식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분 또는 판매자 입장에서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장사 접겠다. 다시 말하면 자, 건축 원재재 가격이나 건설 노동자 임금이나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하면 장사 접겠다. 공급 감소한다. 그런데 거꾸로 하락하면 원가가 절감된 거 아니에요. 그럼 원가가 절감되면 어떻게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생산 요소 가격은 마이너스 함수예요. 생산 요소 가격, 다시 말하면 건축 원재재 가격, 건설 노동자 임금, 사업 부지 가격이 하락하면 마이너스, 하락하면 공급은 증가. 마이너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락하면 공급은 증가하니까 반대로 상승하면 어떻게? 상승하면 공급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술의 진보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별거 없고 기술의 진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 원가가 절감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여러분 상식처럼 알고 계시면 돼요. 기업이 원가 절감 그러잖아요. 네? 뭐 기업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동자분들에게 자기 집 또는 자기 회사로 생각하고 일을 하라고. 다 이게 노동력 착취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급여를 많이 주든지 그럼.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복리후생 잘해주든지. 그러지. 물론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다 사탕발림이야, 그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초과이윤을 크게 해야 되니까 무조건 뭐야? 기술의 진보를 한단 말이죠, 이게. 기술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건 한마디로 동일한 조건에서 원가가 절감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월급쟁이 생활 좀 해봤지만은 이거 원가 절감 많이 해주시죠, 제가.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건 뭐냐? 결국 그만뒀다. 원가 절감. 제 연봉의 수십 배를 벌어줬어요. 이건 제 얘기, 주관적인 얘기지만 수입 물가 엄청 해줬죠. 그 어린 나이에 그거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런데 돌아온 게 뭐냐? 예? 정신이 피폐해지고 아니더라 이거지 이게. 그래서 아이고 그만둬 버렸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원가가 절감이 되면 뭐 이윤이 커지니까 공급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술의 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든지 기술의 진보를 추구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자, 그래서 기술 진보 일어난다. 원가가 절감됐다. 원가가 절감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은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뭐가 나오냐, 이제 미래 가격인데 요거 하나 좀 알고 계세요. 우리 시험에 본고사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래 가격 나오면은 이제 공급인데요. 이게 이제 신규 공급이냐, 우리가 공급이 신규 공급이 있고, 그렇죠? 신규 공급이 있고, 재고 공급이 있죠. 아까 보면은 기존 아파트, 구축 아파트 재고, 새 아파트 신규 공급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신규가 나왔어요. 이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알고 계십시오. 3번이 그래서 신규고요. 그 다음 4번이 재고예요. 그 다음 나오는 4번이 요거 위주로 3번 위주로 알고 계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승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여기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이 돼야만이 어떻게 돼요?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공급이 가격 하락한다고 예상되죠? 어떻게 공급을 늘리겠어요? 사업 철수하지. 망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예상돼야만이 공급을 늘리는 거고, 반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은 망조가 드는 거 아니에요. 했다가는. 그래서 공급을 감소시킨다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결론입니다. 여기 결론인데 여기다도 별 표시하시고, 이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요거 세 가지 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나 임대료가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공급량이 결정 요인이에요.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입니다, 이게. 그럼 당연히 공급이 되겠죠. 공급은 선행 이동이고 공급량은 상행 이동이고, 아까 다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건설 노동자 임금, 건축 원자재 가격, 사업 부지 가격, 이거 별표시하라고 그랬죠, 이거 전부 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원가가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떨어진다는 거. 원가 절감돼, 공급 증가. 이게 다 상승한다, 이거예요. 상승한다.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하고 땅값 오르고, 그럼 원가 오르니까 남는 거 없잖아요. 공급은 증가야, 감소야? 감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기술의 진보는 당연히 원가 절감, 공급 증가고. 자, 주택건설 사업자. 신규로 이제 뭡니까?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들. 이 주택건설 사업자 수가 시장에 참여하는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공급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가 또 나오냐? 여기 이제 이거 뭡니까? 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들도 건설회사들 얘기하는 건데, 건설회사들도 그렇죠? 자기 돈 갖고 못합니다. 이게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데 전부 다 PF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 은행에서 돈 빌려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오르면 건설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원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이자도 다 원가에 포함되니까. 그 원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일정할 때 남는 거 없죠?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도세는 매도인에게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매도인. 매도인은 어떻게 돼요? 공급자예요. 여러분 이제 매수인과 이거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매수인은 수요자입니다. 매도인은 공급자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임대인입니다. 그럼 임대인은 공급자고 임차인은 수요자입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는 거 아니에요. 공급자가 내는 거죠. 양도세 중과 왕창 때린다 이거야. 그럼 누가 양도를 해요? 아까 설명했죠. 양도세 중과 맞으면은 세금 내면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해버려요. 양도세 중과, 공급 감소. 이렇게. 보조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금 주면 땡큐죠. 공급자 입장에서 보조, 정부가 국고 보조해 준다 이거야. 그럼 땡큐죠, 이게. 그래서 공급 증가고, 아까 설명했죠. 재고 공급이냐 신규 공급이냐 잘 따져야 돼요. 신규 공급이죠. 그럼 가격 상승 예상되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 이 얘기예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 예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건설 회사들이 이 언론 쪽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왜냐? 펌프질을 해야 되니까. 집값 오른다, 집값 오른다, 펌프질을 막 합니다. 물론 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펌프질 막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미친 듯이 이제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아까 배웠죠? 가격 상승 예상, 수요 증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먹기 좋잖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내용을 보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뭐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 예상돼야만이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신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다. 가격 하락 예상되면 어떻게 돼요? 망조드는 거죠. 공급했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우느냐? 결국 여기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앞으로 가격하면은 균형 가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래량 하면은 당연히 균형 거래량이에요. 균형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이게 무슨 말이냐?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 일치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여기 이제 1번과 2번이 있거든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1번과 2번은 이제 뭡니까? 시험에는 요 2번이 한 번 나왔는데요.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런 것까지 알면은 밤잠 설치입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게 시장이에요. 앞으로 이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이제 마르고 닳도록 이제 할 겁니다. 시험 볼 때까지.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장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재래시장, 뭐 백화점, 이게 다 시장인데, 이게 뭐라고 어떻게, 뭐, 한마디 일반화 시켜가지고 명쾌하게 시장을 하나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도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스테이크 먹는다 그러면 칼하고 포크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란 말이지. 결국 이 그래프는 숟가락, 젓가락, 나이프하고 포크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려면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기, 용이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알프레드 마시라는 분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안 나오니까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분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그래프로 간단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분의 수고에 의해서. 그래서 전 세계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이 그래프로 분석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요걸 하면 돼요. 자, 이제 뭐 서로는 그만하고. 자, 이제 아파트 시장인데요. 이 아파트 시장이라 합시다. 제가 임의로 가격은 정해줬어요. 10원, 20원, 30원. 자, 그리고 수요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QD, 공급량은 QS가 있습니다. 이건 가격이에요. 1번, 가격이 먼저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수요자,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좀 더 심화학습을 하는 건데요. 시장에서는요, 이 수요자와 공급자는요, 가격을 지표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이. 그 시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고, 이제 그 수요자가 공급자는 수요랑 공급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수요량 공급량은 그 재화의 가격만이 결정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얘기가. 그만큼 제일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 와서 그럼 다 무시하고 가격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수요량 공급량은 가격만이 이제 그 원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원일 때 한번 봅시다. 이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10원일 때 수요량은 7개고 공급량은 3개란 말이에요. 왜냐? 상대적으로 제일 싸잖아요. 제일 싸니까 수요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세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제일 싸죠. 싸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10원일 때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 하느냐? 초과수요라고 해요. 초과수요. 그러니까 초과수요 걸렸다 이런 말 쓰거든요. 초과수요 걸렸다라는 것은 이제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오르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원리예요. 초과수요 딱 걸려버리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내 강남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강남에 다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의 그 단지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잖아요. 왜 오르는 겁니까? 전국에 이것 좀 있는 사람들은 다 글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 아파트 딱 세대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계속 수요는 많단 말이지. 이거 초과수요 걸린 거야.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반대로 한번 봅시다. 반대. 여기 보면, 이게 보세요. 반대로 보면. 상대적으로 10원, 20원, 30원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제일 비싸니까. 근데 공급량 제일 많아요. 왜요? 가격이 오른다는 건 이윤이 커지니까 공급량을 많이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요량은 3개인데 공급량이 7개죠. 공급량이 더 많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이는 유식하게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요. 초과 공급이 걸리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20원으로 딱 가요. 그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장 스스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게. 그러면 균형 상태에 있는 요 20원은 균형 가격이라고 그래요. 왜냐?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일치하잖아요. 요거 우리가 균형이라 하고 요 5개를 뭐라고 그래요? 균형 수요량 공급량이라 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 요 20원을 뭐라고 그래요? 균형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격하면 균형 가격이고 거래량 하면 균형 거래량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시장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봤고요. 이 그래프로 보면, 자, 보세요. 자, 이건 수익곡선이고, 이건 공곡선이에요. 자, 10원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요게, 잘 보세요. 공급량이에요. 요 놈이 수요량이에요. 수익곡선이니까. 그럼 원점에서 이 더 멀리 있잖아요. 요 놈이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이만큼 뭐 3개에서 7, 이만큼이 뭐 걸려요? 소가수 걸린 거예요. 가격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0원 할 때 봅시다.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수요량. 요 놈은 뭐야? 공급량. 그럼 원점에서 공급량이 더 멀잖아요. 더 많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초과 공급 걸렸다, 이거예요. 그럼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20원에 딱 온단 말이에요. 20원을 균형 가격이라 하죠. 그럼 20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딱 수요랑 공급량 일치하잖아요. 몇 개요? 5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20원을 뭐라고 그래요? 균형 가격 5개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가 걸리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말 문제 풀 때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뭐 묻거나 그런다기보다도 어떤 문맥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없는 분들은 이 표현을 조금만 달리하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선생님, 예.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때 알겠는데 문제를 풀면 안 풀려요. 왜 그러느냐? 제가 말하는 것처럼 문제화되지 않단 말이에요. 말이 막 바뀌고 어순이 바뀌고 그런다. 표현이 바뀌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잘 상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순위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당연히 초과수요 걸려요. 가격 상승.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결정되죠. 그럼 당연히 초과 공급이 걸려요. 가격 하락. 그래서 어디로 들어온다? 균형으로 들어온다. 이거 균형점이라고 해요. 그럼 가격은 20원에서 딱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균형 가격 20원이죠. 수요량 5개, 공급량 5개. 균형 거래량 뭐요? 5개. 요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 가격이라는 건 이 시장에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그 시장의 힘이라는 건 뭐냐? 그래프로 설명했잖아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결정되면 초과 수요 발생, 가격 상승.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결정되면 초과 공급, 가격 하락. 그래서 결국 가격은 균형으로 가는구나. 균형이라는 건 결국 그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구나. 이 상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 요거는 이제 배경 설명이고요. 여러분들은 몇 페이지입니까? 요게 이제 32페이지인데, 이 32페이지의 이 내용을, 요 양가로 1번입니다. 요 내용을 마치 구구단 외우듯 외워야 돼요. 안 되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문제 안 풀려요. 이거. 이제 앞으로 거기 이거 비주얼 보조 쭉 나오는데요. 이게 되면 다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요것만 되면은 어지간한 거 다 풀립니다. 어지간한 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구단을 마치 구구단 하듯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면 공급이 일정할 때, 이제 공급이 일정하다는 건 공급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만 변한다는 얘기지, 이제.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일정할 때,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만 변한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이 변해요. 근데 수요는 쉬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공급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초과수요 걸렸다는 얘기니까 가격 오르겠죠.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거래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거 상식처럼 하면 돼요, 이게. 그러면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 감소했다라는 건 뭐예요?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수요 감소했다라는 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없겠죠. 되게 간단하죠? 이건 상식으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외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수요가 증가하죠? 공급이 일정한데 살 사람 많잖아요. 너도 나도 사겠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가격은 오르겠죠. 거래량은 늘어날 테고. 자, 공급이 일정할 때 살 사람이 없대요. 수요 감소했대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외우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그러니까 따라서 얘 방향하고 요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쉬워요. 이제 공급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증가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급이 증가했다는 건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풍년. 김장철 되면 배추가 있어야 되죠. 배추 풍년이 들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김장 담는 세대의 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가 일정할 때 풍년이 들었대요. 공급 증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배추가 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격은 똥값이죠. 가격 떨어지지. 그러면 가격이 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뭡니까? 깍두기라든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예요? 배추김치 하지. 왜? 배추가 싸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꾸로 공급이 감소했다는 건 배추가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흉년. 엄청 비싸다는 얘기지. 수요는 일정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김치는 먹어야 되잖아요. 가격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비싸니까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요건 조심해야 돼요.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요거 조심해야 돼. 이게 이제 여러분과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요 두 개는 수요 증가 감소는 쉬워요. 수요 증가. 뭐 다 커지고, 수요 감소 다 작아지고. 그런데 얘가 헷갈리거든. 요게.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저를 잘 보세요. 이해가 되신 분은 그냥 제가 하는 그 제스처가 있는데 그냥 스킵하세요. 넘어가고. 안 되는 부분만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유튜브 보고 계시죠? 따라 하십시오. 얘가 헷갈린다고. 얘만 하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제 옆 얼굴을. 이게 균형 상태예요. 균형 상태에서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균형 상태인데,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주 잘 써먹고 있어요, 제가. 잘 보세요. 여기요. 1번, 2번, 3번이에요. 1번, 2번, 3번. 자, 보세요. 공급 증가. 됐죠? 그럼 내려와야지. 가격 하락. 올라가야지. 거래량 증가. 됐죠? 다음에, 자, 요거 1번.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이거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것만. 알겠습니까? 요것만 해셔라 이거.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 께 되면은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자동으로 탁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자,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자, 앞을 보시고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창피하게. 진짜 창피한 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게 창피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 거로 잘 만드십시오, 여러분. 자, 하겠습니다. 공급 감소. 그렇죠?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해결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까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딱 해놓고요. 요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요걸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이제 뭐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일정할 때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자,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걸 했는데 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게 돼야만이 다 해결이 돼요. 말로 나오니까. 말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요게 금년에도 이게 나왔죠. 몇 년째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양가로 1번 요 내용이 되면 요거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미리 좀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뭐 별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아까 한 거 하면. 자, 보시면. 요 하나만 해드릴까요? 자, 보면. 동시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는 이제 수요는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 증가 감소,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 증가 감소.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개 다 변한다는 얘기야. 시험에 요걸 묻겠지, 이제. 자, 보세요. 두 놈이 다 변한대요. 그러면 자, 요 부동호를 딱 보는 거예요. 얘가 크죠? 작은 거 버려. 그리고 얘만 보는 거야. 그럼 끝이에요. 그럼 수요 증가하죠? 답 나왔잖아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되게 쉽죠? 그래서 작은 거 버리고 큰 거만 딱 보면 되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인데 부동을 딱 봐요. 얘가 크죠? 얘 버려. 큰 것만 보는 거야. 자, 공급이 감소했죠? 그럼 어때?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이게 정답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아까 양가로 1번의 내용을 꼭 여러분 거로 만들면 이 식은 죽 먹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다 풀립니다.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